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4차 산업 리츠라는 주제로 하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저하고 윤승현 애널리스트 이렇게 두 명이 발표를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리츠 시장에 대한 그런 개요와 그리고 저희가 3월 30일에 분석 보고서를 냈던 글로벌 4차 산업 리츠는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하나금융투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같이 보고서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은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저희가 코로나발 언택트 시대에 성장형 리츠로 4차 산업 건물주가 되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코로나가 증폭시킨 언택트라는 건 언컨택트의 약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정확한 그런 영문법은 아니지만 이 단어가 한국에서는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새로운 행동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언택트가 실물 부동산 시장을 좀 변화시키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대면 비즈니스에 필요했던 그런 전통 부동산 대비해서 그런 신규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들에 대한 선호도가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글로벌리 3월을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리츠란 무엇인가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리츠에 대한 이런 일반론과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좀 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츠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집합투자기구를 만드는데요. 저희가 아파트를 직접 사시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 직접 거래를 직접 투자라고 한다면은 리츠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합기구를 만들어서 각자가 이제 일부를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요.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거래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나 펀드는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방식의 차이가 있고요. 본질은 결국은 이런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간접 투자가 좀 각광받는 이유는 직접 투자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100%를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스타벅스 한 장 가격으로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을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글로벌하게 리츠 시장은 굉장히 발전을 해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상장 리츠는 전체 500개 이상의 전 세계 상장 리츠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상장 리츠가 10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3호 리츠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3호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200개가 넘는데요. 우리나라가 리츠가 성장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한국은 3호 리츠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모 상장 리츠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체득화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기회가 그동안 좀 적었었고 작년부터는 국토부가 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 리츠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을 쓰면서 저희도 이런 간접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가에 대한 이슈인데요. 부동산은 특히 주식이나 채권 같은 그런 투자 대상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의 오래된 어원은 천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부동산이 법학대학 산하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주요 대학의 부동산학은 대부분 경상계통에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도 자산시장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물리적으로는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고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저희가 소유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하락하는 것을 가장 장기 시계열로 분석한 거는 카타리나 크놀이라는 독일 교수이고요. 이 카타리나 크놀은 1970년대부터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경험을 했는데 이때부터 철도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신도시가 환경 규제로 인해서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의 효용 가치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토지 더하기 건물인데
건물은 감가상각 되지만 토지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추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걸 묶어서 저희가 가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부동산이 경제 성장이 있는 그런 국면에서는 꾸준히 우상하는 그런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왜 리츠냐, 약간 이런 부분이 될 건데요. 리츠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그런 비이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리츠나 그런 펀드 같은 간접적인 수단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직접 투자하면 건물을 직접 살 수도 있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을 뿐더러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리츠든 펀드든 그 부동산에 대한 잠재 가치의 변화를 상장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리츠가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순자산 가치가 장기 시계를 걸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가는 얼마든지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리츠의 주가가 결국 이 부동산의 장기적인 순자산 가치를 장기간에 걸쳐서 가장 잘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치 변화가 좀 긍정적일 것 같은 경우에는 리츠를 사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같은 경우는 리츠를 팔았을 때 가장 펀더멘탈 기반한 그런 주가 흐름을 부동산에 있는 수단으로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단 중에서는 리츠가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리츠가 좀 각광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츠에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 대부분의 연기금들은 자산 분배, 자산 배분의 그런 개념으로 리츠 투자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아예 캘리포니아 연금 같은 캘퍼스 같은 경우에는 리츠의 이런 지분들을 이렇게 목표화한 다음에 리츠가 자산 배분의 큰 수단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요. 보통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대체라고 하는데, 대체에는 실물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원자재라든가 아니면은 그 리츠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산 배분에서 이렇게 리츠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츠로 자연스럽게 머니플로우가 있고요. 이 머니플로우로 인해서 리츠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그런 특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금투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상품을 성장 4차 산업 리츠, 약간 이런 안 어울리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일단 저희가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의 가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요. 저희가 만약에 3천억 원의 시장 가격에 매입한 그런 부동산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인 말 그대로 현금 흐름입니다. 이 순 영업 이익이라는 이 NOI는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천억짜리 빌딩 샀는데 연간 150억 정도 운용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차익형 개념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실제 부동산은 이 차익형 100%와 수익형 100% 사이에 얹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현금 흐름이 보강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차익 부분이 보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있어서는 양 부분을 모두 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런 대체 투자, 부동산에 대한 대체 투자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런 요구 수익률만을 토대로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 배당이라든가 현금 흐름 같은 그런 기대 수익률은 되게 높은데 자산 가격 상승이 굉장히 더딘 건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과거에 그 상장 리츠들, 글로벌리 500개 상장 리츠를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오히려 낮더라도 이런 자산 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면은 리츠 주가 성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리츠들이 많다는 것을 도출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리츠가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형 리츠라는 이름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장형 리츠는 보통 리츠는 배당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단어들이 잘 어울리는 상품인데, 저희는 반대로 리츠의 성장, 4차 산업 이런 용어들을 붙이고 있고요. 이런 리츠들은 말 그대로 매출 성장률과 배당 성장률이 아주 높은 비율로 나오는 그런 리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성장주라고 하면 되게 어색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성장 산업으로 하는 것들은 이후에 윤승현 애널리스트가 설명을 하겠지만
뭐 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테크 기반의 그런 부동산들이 성장 산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대면 산업이라든가 온라인 이커머스 이런 시장들이 다 성장 산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두 가지 경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츠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에 업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서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혹은 공실률이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리츠가 순 영업현금 흐름이라든가 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걸 저희가 내부 성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좋아 보이는 부동산이나 앞으로 더 성장이 예상되는 부동산들을 추가로 편입해서 이런 외부 성장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좋아지는 산업에 있는 부동산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 리츠들은 이런 부동산들을 계속해서 편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형태의 리츠를 저희가 성장형 리츠 아니면 증자형 리츠, 이런 리츠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장 리츠들은 내부 성장과 외부 성장을 양 부분에서 모두 다 이루는 그런 형태의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성장과 외부 성장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해당 부동산들의 그런 수요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성장에 대한 저희가 좋게 보는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윤승현 애널리스트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